네일 케어의 달인의 집에 갔다 왔습니다. 아하, 세계 챔피언의 친구는 세계 챔피언. 저는 어떤 큐티클이니 가장 공포의 순간이 언제입니까? 우악. 땅 파먹었냐고 그러잖아요. 손톱이 이렇게 조약돌처럼 영롱하다고? 오늘 원피스는 문스워드라는 곳 제품인데요. 여기 소매가 너무 귀여워. 꼬무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치렁치렁한 장식도 있고. 여기는 여러분, 저는 네일 아트를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혼자서 해보고 있는 서너 시간이 저한테 너무나도 힐링되는 시간입니다. 내가 자격증은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이거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너무 부족한 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네일 아트 원데이 세미나 같은 거에도 좀 쫓아다니거든요. 그러면서 느낀 게 내가 네일에 본격적으로 입문하기 전에 혹은 아예 그냥 손님으로만 다녔던 세월 동안 유튜브에 올렸던 셀프 네일 영상 내려버리고 싶다. 개떡 같은 걸 무슨 용기로 여기다 올린 거지요? 여튼 오늘 또 겸손 또한 겸손해지는 그런 곳에 갔다 왔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우리 채널의 인기 영상 중에 하나인 세계 네일아트 챔피언한테 네일아트 받아봄. 정말 기본기만으로도 끝내주지 않습니까? 오늘은 기본기 중에 진짜 초초초초초 기본기 네일 케어의 달인의 집에 갔다 왔습니다. 가보시지요. 이 집과 원장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제가 이번에도 세계 챔피언 서상미 이사님한테 한번 케어를 받아보는 영상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하고서는 문의를 드리니까 이사님 일정이랑 그 컨텐츠 일정이랑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 서울에 있습니다 하고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찾아간 곳이 청담동에 있는 네일박스였는데요. 샵 외관이나 내부는 뭐 그냥 깔끔하게 차려놓은 동네 어귀에 있을 법한 그런 네일 살롱인데, 아하, 세계 챔피언의 친구는 세계 챔피언. 컬러 위에 이렇게 상장이 땅땅땅땅 이렇게 있는 걸 보니까 세계 1등을 먹고 오셨군요. 아하, 두 개 상장이 분야가 조금 다른 건데 같은 연도에 출전을 해가지고 런던에서 세계 챔피언을 먹고 오셨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이 세계 챔피언 1등 먹었던 연도가 2008년. 하하, 이분의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를 이 상장 하나에서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네일아트 외길 인생만 NN 걸어오신 원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는 4년째라고 합니다. 야, 중간에 코로나도 꼈는데 그 비싼 임대료 나오는 청담동에서 4년째라는 거는 정말로 실력에 끌려서 손님들이 오는 그런 곳이 아닐까. 기대감 뿜뿜. 저희가 사전에 촬영 문의를 드리면서 손톱 지금 상태 사진 좀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원장님 요청하셔서 이렇게 보내드렸거든요. 그때 웬만하면 손톱을 좀 많이 기르고 큐티클도 많이 기르고 케어가 안 된 상태에다가 뜯을 때 손톱 다 상하는 그런 셀프 네일 뭐 있는지 아시죠? 그런 거를 마구마구 붙여서 손톱이 많이 상한 상태에서 오시면은 비포 애프터가 확실하게 보일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그래서 열심히 케어 안 하고 기르고 있다가 이 집 가기 일주일 전에 아트 세미나를 들으러 갔거든요. 근데 아트의 기본은 케어가 또 깔끔하게 돼 있어야 아트를 할 수가 있어요. 저 혼자 이렇게 하는 그런 세미나면은 괜찮은데 상호로 내 손을 다른 쌤한테 이렇게 빌려드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일주일 전에 케어를 해버리고 열심히 일주일 동안 막 물에 불리고 손톱 표면은 셀프 네일 아트 우악스럽게 피로프 젤 안 쓰고 이렇게 붙였다 떼가지고 좀 많이 상한 상태였어요. 케어한 지 한 일주일 되고 일부러 손톱을 망가뜨리려고 열심히 노력한 저의 비포 상태가 이렇습니다. 손톱 표면도 많이 이렇게 박리가 되어 있고 손톱 주변 살도 약간 거스러미들이 되게 하얗게 많이 일어났죠. 이 상태에서 손톱 케어를 시작하는데요. 네일 아트의 그 어떤 시술이든 가장 첫 단계는 무엇이다? 소독! 이 집에서는 스테인리스 통에다가 거즈 혹은 물티슈를 넣고 소독액을 쪼로로록 부어가지고 그때그때 신선한 소독 티슈를 만들어서 쓰시는데, 아하,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되게 괜찮은 방법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손님마다 손톱 주변 피부의 어떤 거칠기나 아니면 두께나 강도 이런 거를 고려하셔서 조금 스크럽 같은 느낌이 들어가야 하는 손님한테는 거즈로, 저처럼 손 주변 피부가 얇거나 제거해야 할 큐티클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경우에는 부드러운 물티슈로 이렇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샵에서 많이 하고 있는 케어가 크게는 한 3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완전 건식 드릴 케어. 요거는 명동에 있는 가디스 네일을 찾아갔을 때 원장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그런 케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네일 미용사 자격증 시험에서도 보는 마른 손에다가 큐티클 리무버를 이렇게 바르고서는 푸셔와 니퍼로 진행하는 그런 케어가 있겠고, 핑거볼에다가 물로 큐티클을 불린 다음에 푸셔와 니퍼로 이렇게 제거를 해가는 습식 케어를 진행을 했습니다. 요즘엔 워낙 큐티클 리무버들이 잘 나와가지고 핑거볼 케어를 갖춰놓는 샵이 뭐 드물어진 것 같은데 정말
정말 큐티클이 잘 안 밀린다, 매우 단단하게 붙어있다 하는 손님들은 물에 담가서 불린 다음에 큐티클 케어를 하는 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핑거볼 요즘 잘 안 쓰시죠? 진짜 딱딱하신 분 있어요. 네. 리무버로 아무리 발라가지고 좀 음. 시간을 둬도 안 불는 분들은 리무버 바르고 핑거볼 넣고 불고 계속 이렇게 반복해줘야 돼요. 그래서 핑거볼은 항상 있어요. 사실 케어하는 방법 면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차이가 없는데요. 핑거볼 케어, 마른 손에다가 큐티클 리무버 발라서 하는 케어, 이렇게 두 가지를 한 손씩 각각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네일 미용실을 차릴 때 국룰이 뭐냐면은 샵 내에 UV 살균기를 갖춰 놓고서는 거기에다가 도구들을 소독해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건 안 지키면 구청에서 단속 나오는 사항이거든요. 이 샵에서는 물론 UV 살균기도 갖춰 놓으시고 아예 요만한 미니 살균기를 작업대 위에다가 갖춰 놓으시고 그냥 보관 자체를 거기서 해서 바로바로 꺼내 쓰시더라고요. 네일샵에서 케어를 받았던 분들 가장 공포의 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이 케어 단계일 텐데요. 왜냐면은 사용하는 도구들이 좀 뾰족뾰족하게 생겼고 피볼 수 있는 단계가 케어 단계밖에 없잖아요. 케어 다리는 어떻게 케어를 하시는지 좀 지켜봅시다. 전체적으로 리무버를 핑거볼에 늘 쏘는 네. 이쪽 손에 할까요? 푸셔질이 들어가는데 뭐야? 왜 안 아프죠? 큐티클과의 첫 만남이니까 한번 인사를 좀 나누는 거예요. 너는 어떤 큐티클이니? 이러면서. 큐티클 두께라든지 이런 거를 파악하는 네네. 단계. 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느낌? 날카롭다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제 손님들이 거의 다 오래된 회원분들이라 대부분의 큐티클 상태를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만나는 분들은 어떤 손일까 하고 상태를 좀 파악을 해요. 제가 제거할 큐티클이 별로 없었던 상황이기도 한데 큐티클보다 더 얇고 더 손톱에 바짝 붙어 있어서 루즈 스킨이라는 요거를 잘 제거하지 않으면은 아트할 때 그 틈으로 젤이 타고 올라가서 이 라인이 우글우글해지는 그 원인이 루즈 스킨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야 하나도 안 아파. 그냥 정말로 요런 뭉툭한 막대기로 이렇게 하는 느낌? 이 큐티클을 이렇게 띄워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깊숙이 찌르라는 게 아니라 네. 사선으로 이렇게 밀어주면서 바닥을 이렇게 긁으면서 이렇게 네. 하면 상처 안 나잖아요. 푸셔도 그렇게 날카롭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날카롭다고 해서 많이 또 밀으라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할 때는 항상 푸셔질하다가 파이거든요. 푸셔할 때 파이는 거 제일 조심해야 되거든요. 여기가 손톱이 자라나는 연약한 부분인데 이거를 자라날 때부터 파버리면은 나중에는 감당이 안 돼요. 1차적으로 이렇게 푸셔로 밀고 나중에 거즈로 다시 한번 살살살 밀어주면은 나머지 루즈 스킨이 싹 밀려요. 물론 이번에 사용해주신 푸셔도 완전 칼 같은 푸셔가 아니었어요. 살짝 둥글려 있는 그런 푸셔였는데 잘 밀었다 쳐도 한 번씩만 바닥을 부드럽게 자극하면서 밀지는 말고 요 푸셔지를 제가 받으면서 자격증 있는 셀프 네일러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네일 초보인 나와 날아다니시는 선생님과는 손에 움직이는 단위가 다르다. 나는 센치 단위로 우악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1mm 이하 단위로 거의 현미경으로 봐야 될 정도의 그런 아주 세밀한 움직임으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극감이 없지. 물로 습식하셨을 때는 보습 엄청 해주셔야 돼요. 물이 흡수됐다가 날아가면서 피부에 남아있던 잔여 수분을 싹 머금고 날아가 버리거든요. 보통 살롱워크 하실 때는 케어는 몇 분 컷으로 해야 돼요? 한 10분, 15분에 끝나는 분도 있고 4, 50분 꼬박 하는 분들도 계세요. 평균으로 치면 한 30분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이렇게 첫 만남일 경우에는 알아가야 되니까 조금 더 이제 네일샵에서 네일 케어라는 걸 왜 하느냐, 아트를 아름답게 바르려고 케어를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 예쁜 라인으로 길들여주기 위해서 케어를 하는 거거든요. 남자든 여자든 손이 깨끗해야지 일어나면 땅 파먹었냐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으로 니퍼질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하면 안 보이거든요, 큐티클은. 아. 딱 한번 닦아내요. 푸셔를 손톱으로 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밀어줘요. 여기 라인 잡는다고 이런 거를 다 잘라놓으면 감당이 안 돼요. 일어나잖아요. 네, 다 일어나요. 니퍼로 케어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 니퍼 자국이 났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트 세미나 들으러 가려고 케어 되게 못하는 집에서 하고 갔거든요. 그 못하는 집 누구? 나. 커팅 자체가 지금 잘못돼 있거든요. 제가 해서. 일어나려고 자리를 잡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거 커팅을 잘못하면 더 일어나요. 근데 니퍼가 닿는 느낌이 어땠냐면은 이거 아니야, 이 느낌 아니야, 이런 느낌이었어. 뭔가 몰캉몰캉한 둥근 걸로 이렇게 닿는 느낌이 나요. 니퍼가 제일 뾰족한 건데? 그리고 역시나 이 니퍼질 할 때도 움직이는 단위 자체가 다르시더라. 이렇게 살 위로 타고 올라가지 않고 루즈 스킨만 이렇게 바닥을 밀어주면서 늘어진 부분만 잘라주는 느낌이에요. 큐티클을
큐티클을 과하게 잘라내거나 하면은 손톱 주변 피부에 자극이 올 수가 있고, 과하게 제거된 큐티클 때문에 노출된 속살, 피부 사이로 각종 균이나 더러움들이 들어오기가 쉬워진다. 그래서 가끔가다 네일아트 사진 보면은 아트는 되게 아름답게 했는데 이 손톱 주변 피부가 약간 빨개진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좀 자극적이고 혹은 과하게 제거하는 케어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궁예를 해볼 수가 있겠죠. 네일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원래는 편집 디자인에서 다니고 있었는데 네. 친구가 메이크업도 배우고 네일도 배우고 하는 거예요. 너무 그게 하고 싶은 거예요. 손으로 하는 거 너무 좋아했어갖고 나도 할래요 했는데 집에서 완전 반대. 2달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평생 직업 안 바꿀게요 이래가지고 제가 모아놓은 돈으로 학원비 내고. 그때는 이제 살롱이 많이 있지도 않은 때였잖아요. 맞아요. 옛날 옛적 팔리시 시대부터 하셨던 네, 거예요. 재료 없던 시절. 감 잃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해요. 케어는 그러니까 제 전문 분야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거의 한 20년째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이 케어를 받으면 다른 케어가 되게 자극적으로 느껴질 것 같아요. 케어하실 때 샵에서 네. 그런 말 되게 많이 하거든요. 케어 처음 받으셔서 며칠 뒤에 일어날 거예요. 오일로 다듬어 주세요. 이러시거든요. 아, 제대로 하면은 일어나는 게 없어요? 안 일어나요.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일어나지가 않죠. 여러분 샵 갔다 왔는데 손 주변 피부가 좀 이렇게 일어났다. 첫 번째는 큐티클의 과한 제거, 두 번째는 보습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손톱 건강을 위해서 과한 큐티클 제거를 이 샵에서는 좀 지향하신다. 시원시원하게 자르는 케어가 아니라 되게 조심조심해서 네. 전에 했던 자국 같은 거를 이렇게 없애주는 정도로 살짝 커팅해주고 이렇게 벌리면은 벌어지는데 그냥 덮어두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손톱 쉐이핑에 들어갑니다. 일단 파일을 3가지 정도를 꺼내셨는데 가끔가다 원장님도 본인의 힐링을 위해서 타샵을 이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싫은 게 누가 썼는지 모를 파일을 그냥 작업대에 꽂아놓고 이거를 모든 손님한테 다 쓰는데 이게 누구 발에 했을지 손에 했을지 모르는 게 참 그렇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손님마다 개인 파일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파일을 새로 세팅해 주시는 거는 공짜인가요? 공짜예요, 공짜예요. 아하. 다 회원이니까 저희는. 뒤에 있는 서랍 딱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정말로 이름표 붙어있는 파일 보따리가 이렇게 차차차차차차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제가 또 든 생각이, 제가 지금까지 회사원 A채널에서 메이크업계에서 월클인 아티스트 쌤들을 정말 많이 만나봤잖아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성격 자체가 깔끔하신 분들이야. 역시 깔끔한 것에서 이렇게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미용 쪽에서도 성공을 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하면서 파일로 쉐이핑 약간 하고서는 샵에서 네일 받을 때 니퍼 푸셔질과 함께 약간 또 공포의 시간이 언제냐면은 요 사이드 파일링 하는 시간. 제가 다른 샵에 가서 느낀 거지만 이 사이드를 너무 세게 막 이렇게 세게 하시더라고요. 이거 할 때마다 아프기도 하고 제일 소름 끼쳐요. 그것도 이렇게 본인 손으로 이렇게 감싸고 힘을 안 줘서 이렇게 파일링을, 제 손톱 표면도 지금 난리가 난 상태였잖아요. 그거를 정리를 해주시는데 살랑살랑 들어갑니다. 젤 네일 하면은 손톱 얇아진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약간 버핑할 때 그런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버핑할 때 큐티클 제일 많이 건드리시거든요. 어떻게 하셨지? 네, 거의 다 그러시더라고. 버핑할 때도 살살 하는 게 중요해요. 살을 잡고 해줘야 돼. 그래서 가려주고. 케어의 진짜 마무리로 소독 티슈로 한번 먼지 같은 거 싹 걷어내 주시고 케어만 마친 손톱이 요렇습니다. 너무 깔끔하죠? 근데 이 집에서는 쏙오프나 드릴오프 자체를 싫어하시는 손님들을 위해서 아예 서비스로 필오프 젤을 사용하신대요. 필오프를 샵에서도 실제 서비스에 사용을 한다? 그럼 지속력이 어떻게 나오지? 싶었는데 한 달 간답니다. 필오프 젤을 써도. 그래서 저는 이번 주말에도 혼자서 이렇게 연습해보고 해야 되니까 필오프 젤을 써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주 미세한 그 가장자리를 남겨놓고 필오프 젤을 발라주시고 투명한 베이스 젤만 발라서 구운 상태가 요겁니다. 아시겠죠? 왜 케어가 기본기 중에 기본기인지. 케어하고 투명한 것만 발랐는데 손톱이 이렇게 조약돌처럼 영롱하다고? 요 케어가 얼마나 깔끔하게 됐는지를 보려면은 컬러가 올라가 있어야 그게 더 잘 보이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저 원칼라만 올려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냥 싹 정리해놓으니까 큐티클 쪽에 울퉁불퉁 안 해지고 좋아요. 툭꼭 발라주시고 탑젤 올리고 마지막으로 오일을 듬뿍듬뿍 발라주셨어요. 케어를 특히나 습식으로 받았기 때문에 더욱 보습을 많이 해줘야 된다고 하시면서 거의 손까지 이렇게 촥촥촥 발라주시고 잔량은 따뜻한 스팀 타월로 싹 닦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된 저의 손톱입니다. 요즘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는 꽉 찬 풀콧 뭐 요런 게 해시태그로 유행이더라고요. 오늘 제가 바른 이 케어랑 원컬러는 꽉 찬 풀콧까진 아니에요. 근데 저는 지금 요 컬러 필오프 젤로 해주셨으니까 이거 떼도 나는 맨손톱 자신 있을 것 같아.
너무 신기한 기술이었어. 사람은 역시 끝없이 배워야 하고 겸손해야 한다. 그럼 여러분 바이! 어제 네일을 받은 다음 하루가 지났는데 허옇게 일어난 게 없죠? 그리고 문제는 지금 이사 중인데도 이렇게 손이 깨끗합니다.